감동받고 마음이 녹아요. 이 긴장됐던 마음이 녹아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순간은 이 순간이에요. 첫째가 동생을 때리고 괴롭힐 때,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도 이 아이가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할 때, 여러분 참 난감하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할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가 보통 첫째랑 2살, 3살 이렇게 터울을 가지고 많이 나오시는데, 이제 둘째 출산 전부터 이미 엄마들이 걱정하세요. 우리 첫째가 동생 질투해가지고 동생 때리고 그러면 없잖아. 그래서 미리부터 막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또 가르치려고도 해보시고, 또 요즘 엄마들은 진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정말 둘째 낳은 지 얼마 안 된 몸으로 첫째랑 둘만의 데이트 시간도 막 갖고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죠. 네, 그런데도 이 첫째가 동생을 계속 때리거나 문제 행동을 할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큰 틀에서 이미 배웠었죠. 이 영상에서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뭐 마트에서 들어 눕는다든지, 뭐 엄마 싫어, 엄마 미워, 이런 말을 한다든지, 우리 큰 틀에서 가이드는 이거였죠. 아이의 행동이 위험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간이 너무 없거나 이럴 때는 행동 제지 먼저,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감 먼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째가 동생을 때리는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죠. 체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생한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발로 밟기도 하고요, 장난감을 던지기도 하고요, 꼬집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행동을 발견하는 즉시 멈추게 해야 되죠. 멈춰! 때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행동을 멈췄을 때 이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인데, 그때 이제 엄마들이 좀 하는 실수가 급한 마음에 빨리 얘를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마음에 이 동생이 있는 앞에서 첫째를 막 다그치고 혼내는 거예요. 너 엄마가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동생이 얼마나 작은데 얘가 그렇게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막 말들을 쏟아내죠. 근데 그 순간 아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미 뭔가 자기가 동생을 때리거나 이런 발로 치거나 했다는 건 자기 안에 불편한 감정이 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덧붙여서 문제 행동이 발각됐잖아요. 현장범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자기를 혼낼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미 어린아이여도 되게 지금 두근두근해요. 얼마나 혼날까? 엄마가 저렇게 그 쌍심지를 켜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저번 영상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아이가 감정적으로 동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엄마의 말이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안 들리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다 아이 머리에서 귀에서 튕겨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행동 제지를 한 다음에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여러분의 입만 아프다. 이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공간을 분리해서 아이를 혼자 좀 조용한 공간으로 데려가시는 게 일단 좋고요. 동생 앞에서 혼내는 것은 이 아이의 권위에 안 좋아요. 이 아이의 수치심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간을 좀 분리해서 다른 공간으로 가셔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 게 있었어? 뭐가 속상했어? 이렇게.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그 나쁜 행동을, 본인도 이미 나쁘다고 알고 있을 그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을, 하게 된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왜 동생 때렸어? 엄마가 저번에 때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또 때렸어? 물어보면 아이는 자기가 뭔가 불편하게 느꼈던 것을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너가 레고 그거 하고 내 동생이 건드니까 성질나지, 짜증나지. 그래, 충분히 짜증날 수 있었겠다. 이 아이가 한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 아이가 느꼈던 감정, 짜증나는 거, 그 다음에 욕구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놀이를 그냥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욕구는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 그래, 네가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동생한테 방해를 받으니까 기분이 이랬겠다.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수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엄마가 마음을 읽어주잖아요. 엄마가 나를 또 혼내겠지, 엄마가 소리 지르겠지 했는데 엄마가 읽어주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감동받아요. 감동받고 마음이 녹아요. 이 긴장됐던 마음, 동생한테 화났던 마음, 이 마음이 녹아요. 자,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순간은 이 순간이에요. 너가 화가 났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 엄마가 충분히 이해했어. 그런데 그럴 때 동생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동생은 약해서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어. 부분 중에 메시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너의 문제 행동이 뭔지, 그리고 그 행동의 영향이 뭔지, 그 때리는 행동 대신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대안. 그래서 문제, 영향, 대안 이렇게 3가지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들이 제가 몇 번을 얘기해도 애가 안 들어먹어요. 효과가 없어요. 10번을 얘기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애가 안 돼요. 이 얘기는 엄마가 계속 같은 말만 해서 그래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안 해줘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는 자기가 한 게 잘못이라는 건 아는데 대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무리 화가 나도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돼. 너가 화가 날 때는 내 거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아이가 했으면 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일러주셔야 돼요. 다음번엔 동생한테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아이한테 연습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 그러면 아이가 때리지 마,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잘했어. 그러면 아이는 한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근데도 아이들은 까먹어요. 까먹은 아이에게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엄마가 저번에 얘기해 준 너 또 까먹었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 다음번엔 질문하세요. 그럼 아이가 기억을 더듬어요. 이게 자기께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기억을 더듬으면서 만지지 마 이렇게. 그럼 아이가 얘기하면 그래 다음번에 꼭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아이가 그 안 하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진짜 박수 쳐주시는 거야. 너 엄마가 가르쳐준 거 기억했네?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너가 동생이 얼마나 너한테 보고 배우는 게 많겠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는 으쓱하면서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자, 근데 한 곳으로 불러와서 이 아이한테 아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가 입을 꼭 다물고 대답을 안 해요. 순순히 불면 좋은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럴 때 있겠죠. 그럴 때는 왜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대로 얘기했다가 엄마한테 더 혼날까봐 겁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를 수도 있어요.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한 행동의 이유들을 다 알겠어요. 그럴 때는 막 신문하듯이 꼬치꼬치 깨묻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너가 뭔가 화가 났나 본데 이유를 모르나 보네. 괜찮아. 근데 앞으로는 아무리 화가 나도 동생 때리는 건 안 돼. 이렇게 가르칠 거 딱 가르치고 약속할 수 있어? 이렇게 약속 받으시고 끄덕끄덕하면 그래 그렇게 해보자. 자, 그래서 정리하면 동생을 때리는 첫째, 이 아이들이 하는 그 문제 행동 있잖아요.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행동은 중지시키되 아이의 마음 읽어주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길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한 인간의 평생에 걸친 이 성격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꼽은 게 서열이에요. 서열. 첫째는 둘째가 생기면서 바로 사랑을 박탈당해요. 그게 이 첫째들의 숙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들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 아이들은 외로움을 겪어요. 자기가 그 독차지했던 사랑을 잃기 때문에 그 혼자만 이 상실감과 외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들고 하더라도요. 이 아이가 겪는 그 고통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이 행동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저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좀 그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에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동생한테 양보할 것을 강요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모범이 될 것을 강요하는 거. 네가 하는 거 동생이 다 보고 배운다? 이런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첫째한테 하는 걸 잘하는 걸 우리가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배운다라고 겁주지 않아도 얘는 잘할 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생들은 첫째 행동을 보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는 거 보고 배우니까 네가 잘해야 돼. 이런 말로 아이의 어깨를 무겁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동생들 앞에서 혼내는 거. 첫째의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꼭 혼낼 때는 따로 불러서 귓속말로 조용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은 것이 아이하고 둘만의 시간 갖는 거예요. 둘째는 낳고 나서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이러지만 엄마도 나들이 삼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첫째하고 첫째가 하고 싶었던 거 한나절 정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또 아빠가 둘째를 육아하는 트레이닝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석삼조의 시간이니까 그렇게 첫째하고 데이트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는 지혜롭게, 일은 프로답게, 나는 더 소중하게. 지혜코치의 엄마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